문자도 지 그냥 놀러만 다니면서. 아, 나도 속상하지. 이 사람만 나라고 뭐. 아, 당신은 그날 놀러 갔다 왔잖아. 어디 갔다 왔냐는 게, 응? 놀러 갔다 왔다고 안 있어. 이왕 걔가 뭐를 죽인 거 어떻게? 아, 승질나잖아. 당신이 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그날 집에서 있었으면, 염소 보고 했으면. 그래도 어? 나는 나무라 간데 나무도 안 해갖고고. 빈자로 오면서. 어디 갔다 왔지? 너 놀러 갔다 왔어? 나무 해줄게 내가. 아, 내비터 하지도 마. 나무 내가 하지도 해주고. 말고 집 나가 보따리 싸서. 다음 날 채돈 씨는 장모님 계신 방의 온기를 꺼뜨리지 않으려 겨울에 땔감이 떨어질까 노심초사다. 틈만 나면 장작을 구해다가 이렇게 쌓고 또 쌓는 게 요즘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형이 아버지, 오늘 나갔는데 뭐 염소 분양할 때 알아봤어? 기다려봐. 좀 될 거야. 뭐가 돼도 되겠지. 영숙 씨는 오늘 남편에게 흑염소 팔아 돈을 마련하고픈 이유를 털어놓을 참이다. 사실은 엄마 반지 나 등록금만이라고 팔았거든. 그 옛날에. 근데 차마 당신한테 여태 살면서 말을 내가 못했어. 근데 그 반지를 염소라도 몇 마리 팔아서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요. 뭘 팔어 팔기는 염소 안 팔아도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당신 심정 아는데 좀 있어봐. 염소는 아직 팔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있어보자고. 예상과는 다른 남편의 대답에 당황한 영숙 씨다. 어제는 비상금을 털었던 것인지 시키지도 않은 내복까지 사다 줬으면서 오늘은 부탁하는 걸 매몰차게 거절하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남편 때문에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다. 노인네 해드리는 건 좋은데 염소 팔고 싶은 생각은 나는 없거든 현재. 내가 좀 부족해서 무능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뭐 해봐야지 뭐. 나 갔다 올게. 아내 속을 잔뜩 뒤집어 놓고 또 어딜 나간다는 것일까? 아니 일 안 하고 어디 가? 어디 갔다 올라 우리야? 한인박싱 갔다 올게. 엄마를 위해 팔자는데도 못 팔게 할 만큼 애틋한 흑염소들이면 자기가 직접 돌볼 것이지. 전부 떠넘기고 간다는 것이 한증막? 참 염치도 없다. 아이고 고순아, 네 아버지 일 않고 또 갔어. 놀러 갔어. 응? 아이고. 거북이 같은 남편이 기다리라는 대로 기다리다간 영영 엄마에게 반지를 못 끼워드리는 건 아닌가 싶어 영숙 씨는 마음이 급해진다. 속상한 마음을 뒤로하고 영숙 씨는 엄마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인다.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 지켜서서 저어야 하지만 이런 수고로움쯤이야 엄마가 고생한 것에 비할까. 살림 망하고 나서 엄마가 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두부를 했었어요 집에서. 두부를 해갖고 엄마가 이고 다니면서 팔아온 거. 쌀하고도 바꿔오고 콩하고도 바꿔오고. 그럼 엄마는 굶고 우리를 밥을 먹였던 거. 그런 것이 제일 기억에 남죠. 근데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엄마한테 10번을 해도 빚을 못 갚지요. 가난한 살림에 딸 자식까지 공부시키겠다며 선뜻 반지까지 내어주셨던 자식들밖에 몰랐던 엄마. 이제라도 오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데 엄마의 시간은 더없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영숙 씨는 마음이 무겁다. 엄마, 쭉. 딸이 눈물로 끓인 호박죽이라는 걸 알 리 없는 엄마. 뜨거, 엄마, 뜨거. 엄청 좋아한다고. 뜨거.
뜨겁지? 어려운데 오사게 뜨거? 전라도 말로 여기 오사게 뜨겁네. 정성스레 죽을 식히는 동안 영숙 씨는 이 죽 한 그릇에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 엄마에게 드린다. 그런 딸의 마음을 눈치챈 것일까? 평소 5숟가락도 채 못 뜨던 엄마가 오늘만큼은 호박죽 한 그릇을 끝까지 비우는 것으로 딸의 마음을 위로한다. 그날 늦은 오후 흑염소들이 또 울타리를 넘었는지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니 이 양반은 어디로 갖고 여태 안 온디야? 아이고 참말로냐.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밥도 해야 되고. 아이고. 배기 싫어서 김치 안 하고 주려고 그래도 김치 안 하고 못 주겠네 또. 저녁밥 지을 준비를 서두르는 영숙 씨. 그런데 밖에 무슨 일이 있나 싶다. 아이고 저 감수봐 염소들이. 흑염소들이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황급히 옆집 개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야! 어머 저 큰일. 야! 어머 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어머. 야! 야! 와! 옆집 개에게 흑염소 한 마리가 당했다. 어머 어떡하냐? 어머 큰일 났네. 아우. 이런 일이 올 겨울에만 벌써 2번째. 아유. 요 새끼 뱉는데 어떡하냐? 대체 울타리에 어디에 또 구멍이 났기에 흑염소가 이런 봉변을 당했을까? 아파. 어떡하거나. 사나운 개가 있으니 울타리 관리 좀 잘하라고 남편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건만 한증막이나 놀러간 남편이 울타리 챙길 정신이나 있었겠는가. 마침 돌아온 남편. 뭐든 꼭 한 발 늦는 게 진짜 밉상이다. 또 물었나? 저기 개가 물었어. 어? 아니 그런 데를 어디 뭐하러 돌아다니는겨? 뭐로? 이거 손놈인가 안 놈이네. 새끼 뱉잖아. 그냥 날다리인데 큰일 났네. 아이고. 아니 어디 뭐로 돌아다니는겨 대반절. 아유 지겨워 진짜. 울타리 손보지 않고 쏘다니는 사람이 문제지. 제 딴엔 할 일을 한 옆집 개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상처가 꽤 깊은 듯하다. 지은 죄가 있어 잠자코는 있지만 흑염소의 상처만큼이나 가슴이 쓰린 채돈 씨. 새끼를 가진 흑염소라 속상함은 굽절이다. 거기 뭐하러 갔어? 아유 참 새끼 지워지겠다. 유산시키겠네. 유산 돼도 너만 살아. 몇 군데나 물려서? 2군데. 괜찮겠지 뭐. 뼈만 이상이 없으면 왜 진짜 클리가 그래? 아이고. 자식 다쳤을 때 부모 심정이 이럴까. 안절부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돈 씨 옆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건 영숙 씨다. 채돈 씨는 더는 보고 있기도 마음 아파 자리를 피해버린다. 이 추운 날 피를 많이 흘린 녀석. 동물병원도 다 닫을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것뿐. 어떻게든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부는 녀석에게 상처에 바르는 약이라도 발라본다. 걱정으로 지새웠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다친 녀석이 누워있던 곳은 비어 있었다. 밥 좀 먹어 주워 먹고. 응? 3시 한 40분쯤에서 죽었어요. 밤새 우는데
불 떼주고 나도 참 한숨 못 자지. 근데 빵꾸가 난 거예요. 배하고 여 등하고. 이게 이제 새끼가 막 그 안에서 죽고 하니까 막 보대끼니까 저도 막 울면서 갔는데 그 눈뜨고는 못 봐.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가버린 녀석. 뒤처리를 하고 돌아온 채돈 씨는 애써 밝은 척이다. 그거 뭐예요? 불떼지 뭐요? 저거 염소. 하지만 영숙 씨는 곱씹어 생각할수록 부하가 치민다. 참 팔자도 좋아 그냥 놀러만 다니면서. 아, 나도 속상하지 이 사람만 나라고 뭐. 당신은 그날 놀러 갔다 왔잖아. 어디 갔다 왔냐는 게 놀러 갔다 왔다고 안 있어. 이왕 걔가 뭐를 죽인 거 어떻게? 승질 나잖아. 당신이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그날 집에서 있었으면 염소 보고 했으면. 그래도 나는 나무라 간데 나무도 안 해갖고고 빈자로 오면서 어디 갔다 왔지? 너 놀러 갔다 왔어? 나무 해줄게 내가. 내비터 하지도 마. 나무 내가 하지도 해주고. 말고 집 나가 보따리 싸서. 남편의 속사정을 알리 없는 영숙 씨가 불같이 화를 낸다. 하지만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고 마는 채돈 씨. 놀러 갔던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나갔던 거라고 왜 사실대로 말을 못할까? 내가 저 심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출 때는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겨울에 춘대 도로 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일을 못하게 하지 겨울에는. 그래서 몰래 나가는 거예요. 4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채돈 씨. 아내에게 다시는 그런 걱정거리를 주고 싶지 않다. 그날 오후. 울타리 안에 흑염소들을 둘러보던 채돈 씨는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 한 놈이 안 보이는데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야. 한 놈이. 채돈 씨만 보면 쏜살같이 다가와 아는 척을 해서 또리라 이름까지 붙여준 한 녀석이 통 베질 않는다. 아무리 둘러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또리. 이거 한 마리 그러면 맨날 바깥에 나와서 그런가. 어디 가서 아직 안 들어오네. 아이고. 또리가 안 보이는데요? 아니 또리가 왜 안 보여? 몰라. 안 보이네. 아까 당신 다 풀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또리 안 보이네. 찾아봤어 그러면? 또 찾아오는데 안 보여. 그때처럼 그럼 또 잊어버리고만 같이 이쁜 앤디. 들어오지. 아이고 썩을려면 염생이 싹 팔아버릴게 내가. 그렇게 간수도 못하면서 뭘게 못 팔게 했어.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여태 들어왔는데. 사실 채돈 씨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흑염소가 꽤 여러 마리다. 누나 엄마 다 내가 받을 것인데. 추워질거리 들어가. 춘지는 알아? 염소는 나가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디 들어가? 춘지랑 이리 나와. 춘지는 아냐? 염소는 잊어먹으면 춘지는 알아? 춘지는 아냐? 춘지는 알아? 개떡 가서니 하지를 말아. 개에 물려 그 사단이 난 게 바로 어제인데 또 잃어버리기까지 했다. 그래놓고 남편은 어찌 저리도 태어날 수가 있나 싶다. 화난 아내야 잠깐 피하면 그만인데 채돈 씨는 없어진 또리가 걱정이다. 그 새끼 어디로 도망가서 안 들어. 속색이네. 남편 하는 일이 못 믿어온 영숙 씨는 직접 또리를 찾아 나선다. 어머 어디 갔냐. 이제 날씨 좀 있으면 땅tom이 왔는데 어디로 갔을까 이놈아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봤지만 녀석은 끝내 보이지 않는다. 그날 밤 저기 염소가 들어왔나? 설마 이렇게 추운데 지금쯤이면 들어왔겠다 싶어
다시 한번 울타리 안에 흑염소들을 둘러보는 채돈 씨. 없어. 안 보여. 붙잡고 있던 한 줄기 희망이 날아간다. 아이고 열받아도 못 잡았네. 영숙 씨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860 여기겠다. 남편, 흑염소 모두 지긋지긋하기만 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흑염소 유통업자에게 연락을 하는데 일단 빨리빨리 알아서 나한테 전화해줘. 잉? 네, 알았어요. 들어가셔요. 앉아야지 들어오면.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또리를 찾다 들어온 채돈 씨.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안 들어온 것 같아. 아니 들어온다며. 깜깜하면 들어오는데 왜 안 들어와? 들어온다면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이거 안 오고 지랄. 영숙 씨는 그래도 내심 또리를 찾았단 말이 듣고 싶었는데 가출한 흑염소 탑만 늘어놓는 남편이 너무 한심스럽다. 그러고 저러고 나 염소 팔기로 했어. 다 파릇파녀. 내가 뭐 당신한테 맨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제는 안 그랬다고 돼. 염소까지 팔아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를 마라. 이번에는 안 넘어가. 내일 들어오겠지 뭐. 뭐 내일 들어와. 지금도 안 들어온 애가 내일 들어와? 들어올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참말로. 그거 어떻게 해? 아이,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팔을 거요. 확실히. 말해놨어. 아 무슨 염색이 못 팔아서가 안달이여. 나 들어올 테지. 들어오기는 뭘 들어오냐? 그때도 그래서 7마리나 잊어버리냐? 새끼 뵌 거 다? 아 그땐 그거고. 개떡한 소리 하지를 말어. 이제는 나도 끝났은 게. 본의 아니게 죽고 잃어버린 걸 대체 어쩌라고 이 아담법석을 떠는지 이럴 땐 아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채돈 씨다. 반지 하나를 내가 우리 엄마 손에 껴주지를 못했어. 그 반지 옛날에다가 다 갖다 팔아먹어갖고 그 우리 엄마가 옛날에 당신한테 싫어해서 그거 마음먹고 지금 안 해준다는겨? 사람이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됐어. 더 이상은 말 시키지 마. 꼴도 보기 싫은 게. 아 내가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 어떻게 기다려? 맨날 기다려? 아 뭐 맨날이야 좀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무슨 아 참 속 뒤집어지네. 뭐가 뒤집어져? 사위가 돼서 어쩜 연로한 엄마에게 이처럼 대접이 박할까. 엄마에게 감정이 남은 게 아니고서 도저히 이럴 순 없다. 예전에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던 것도 남편은 다 잊었나 보다. 이제는 싫어. 나도 염소 팔아서 우리 엄마 이것저것 해줄게요. 나 우리 엄마 반지 줄 거다. 그럼 팔아갖고. 알아? 그러니까 당신 그런 줄 알고 있어. 이유 없으니까. 아 맘대로야. 아 그래 맘대로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전화하잖아 지금. 아 그래요. 팔다지 맘대로. 알았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잘 됐네. 아이고 할아버지가 못할 것 같냐. 그보다도 더한 것도 내가 하고 샀냐뇨. 구디면서 내가 잘못담냐. 아직은 양명숙이 안 죽었어.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니 반성하긴커녕 조금 쏘아붙였다고 박차고 나가버리는 게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럴 때 딸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위로가 됐을 텐데. 영숙 씨는 참담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아이고 엄마 속상해 죽겠어. 네 아버지 때문에. 반면 채돈 씨는 억울한 마음 풀 길이 없다. 장모님한테 아직도 감정이 있냐니 어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나 싶다. 잠 못 이룬 채 뒤척이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장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 채돈 씨다. 혹시 장모님도 아내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네, 지금 뭐 하시나 하고. 왜 문 열고 계셔? 춘대. 아이고. 안 쳐요 문 열으면? 왜 웃으셔? 어? 차요? 밖에 있다 와서 차지 뭐. 한때는 딸 아끼는 만큼이나 채돈 씨를 미워했다던 장모님. 밖에 춥진 않아? 춥지 않죠? 안 춥죠? 하지만 아내와 결혼하고 몇 년이 흐르자 장모님이 먼저 채돈 씨의 진심을 알아주었다. 그리고 딸이 웃을 수만 있게 해달라던 장모님. 예전에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랬듯 채돈 씨는
이번엔 자기 차례란 생각이 든다. 잠시 후 왔냐? 잘했어. 이 들어가. 할머니는? 할머니 저 방에 계셔. 가서 인사해요. 할매. 할매. 손자사위. 몰라 누구요? 아, 추우신가 보다. 지난밤 엄마의 하소연에 걱정이 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딸.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터라 사위가 왔는데도 차려줄 게 마땅치 않다. 하지만 엄마 손맛이 든 음식은 김치 하나도 꿀맛인 법. 없는 반찬에도 맛나게 밥을 먹는다. 한편 아내와의 서먹한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밖에서 흑염소를 챙기는 채돈 씨다. 딸과는 뒤늦게 만나 맺은 인연이지만 친딸보다도 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 20년 전 모두가 채돈 씨를 반대할 때 그를 가족으로 제일 먼저 받아준 이가 바로 당시 10살이었던 아내의 딸 현경 씨였다. 보이죠? 함께? 그러네. 아빠가 흑염소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기에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는 현경 씨. 아버지. 염생이 좀 팔아볼까? 팔긴 뭘 팔아. 네, 아버지는 안 팔으셨으면 좋겠어? 엄마 얘기도 있고 해서. 엄마? 응. 엄마도 팔자고 하더구만. 채돈 씨는 시집간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염생이 팔아갖고 응. 조금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하고 뭐 쓸 일 있으면 좀 쓰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팔으면 물론 용돈이 쓰고 엄마가 어디 꼭 쓸 때가 있는 모양인데 응. 내가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자는 거지. 뭐 준비하시는디? 나한테만 살짝 말씀해봐. 응? 뭐 있어? 웬만. 딸은 아빠가 뭔가 준비하는 게 있음을 눈치챈다. 엄마랑 얘기 좀 잘 해봐, 아빠. 하지만 그게 뭔지 굳이 물어보진 않는다. 현경 씨에겐 세상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운 아빠이기 때문이다. 딸이 다녀간 후 어찌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한 채돈 씨다. 일꾼을 찾는 것도 흔치 않고 흑염소 분양도 기약이 없는 지금. 언제까지 하루가 급한 아내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그 마음에 응답을 해야 할 것 같다. 은행에 다녀온 채돈 씨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좌불안석이다. 현경 엄마. 들어와봐. 왜 불러? 아직 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시큰둥한 아내에게 돈을 건네는데 얼마 안 되는데 당연히 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서 벌었어? 내 춘대 나간다고 걱정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 돈은 없고 그냥 나가서 뭐 좀 조금 했어. 그냥 거들어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상황에 할 말을 잊어버린 영숙 씨. 지금 모자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반지해드릴 때 모자라면은 그냥 염소 몇 마리 팔어. 천상 뭐 그래야지 뭐.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한테 화내고 그랬네. 어쨌든 간에 여보 고마워. 고맙기는 뭐. 채돈 씨는 그토록 못 팔게 했던 흑염소까지 흔쾌히 양보한다. 여보 진짜 고마워. 고맙기는 네, 쓸데없는 시. 진짜 고마워. 이제 그만. 괜찮아. 이제 당신한테 화 안 부릴게. 응. 이심전심 고마워 한마디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싹 풀리는 부부다. 그리고 며칠 후 갔다 왔어 여보. 가져왔어? 어.
응, 잘했네. 예. 가서 떼드려. 예. 엄마 차? 엄마 반지 갖고 왔어. 반지 찾아왔어. 아휴. 45년 만에 엄마에게 반지를 돌려드리는 영숙 씨. 엄마 반지요. 엄마 반지 이쁘다. 남편 덕분에 오랜 마음의 빚을 갚는다. 친정 엄마 해드리는데 엄마 죄송해요. 엄마 꼭 끼셔. 그리고 효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부디 건강하시라 부탁을 드린다. 도장 찍어야 돼. 오래오래 이놈 다 닳도록 개칠 때까지 있기로. 어. 이번엔 사위가 직접 나설 차례.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지 이 산골로 손님까지 모셔왔는데 누구요? 내가 뭐 좀 찍으려고 불렀어. 뭐 찍으려고? 어머니 사진. 엄마 사진? 영정 사진 하나 찍으려고. 어머니. 당신 거기까지 생각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혼자 그렇게 했어? 아, 그거야 뭐. 아이고. 그래서 요즘 계속 집을 벽구만.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또 혼나네.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딸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효도다. 여보 고마워. 영정 사진을 찍어드려야 오래 사신다는 옛 어른들의 말에 채돈 씨는 사진 작가에게 간곡히 산골 출장을 부탁했다. 앞으로도 몇 년은 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곁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부는 어머니에게 영정 사진을 찍어드린다. 길은 달랐지만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꼭 같았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엄마 오래오래 사셔 건강하게. 어머니 건강하세요. 예. 예, 건강하게 사세요. 영순아 일로 와. 이리 와. 일로 와라. 이리 와. 어느 와. 일로 와. 얘네들도 찍어야지.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만 찍으면 안 되잖아요. 구룡산 흑염소 부부의 3호곡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